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교정학 핵심 모의고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정직으로 진출하실 분들은 이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교재 중간에 3편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본 교재는 1편과 3편, 그 다음에 이제 4편 이렇게 이제 중요 핵심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편에는 이제 이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정학 시험에서 합격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문이 되겠습니다. 조문. 자, 그래서 이제 4편에는 조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교재를 이제 보시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4편 관계 법령이 되는데 이 교정학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75% 정도가 조문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 정도가 형사정책, 교정학 이론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번에 이 교재를 제가 편집을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합격권에 쏙 들어가게끔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그 전국에서 이제 제일 많이 최다 모의고사를 지금 자랑하고 있죠. 34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게 특징이 뭐냐면 교정학 중요 내용이 가장 컴팩트하게 또 줄여놨습니다. 거의 한 형사정책과 뭡니까 교정학 이론을 말이죠. 거의 한 20페이지 정도로 줄여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여놨죠. 한 1000페이지라는 책을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걸 줄여놨고요. 그 다음에 최근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를 모두 다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은 제가 줄을 다 꺼놨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1파트에서는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그 핵심 파트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뭐 인터넷 보면 다 알겠습니다만 이 교정학 책을 뭐 다수 저술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1파, 이 한 권이 끝나면은 두 권을 좀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나왔던 모든 지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또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최소한의 출혈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우리가 산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교정학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스피드하게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모의고사 핵심 모의고사를 푸는데요. 모든 문제를 다 제가 이제 풀면은 이건 뭐 한 달도 더 걸리고 뭐 문제만 푸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 부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보신 다음에 제2편에서는 우리가 핵심적인 그 정리사항이 또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또 숙지해 주시고 계속해서 번갈아서 공부하시면은 좋은 점수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사실은 교정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고 형법이랄지 형사소송법, 헌법 나아가서는 뭐 행정법 이걸 다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섭렵하는 것이 바로 이 교정학인데 뭐 노량진도 그렇고 모든 수험가에서 교정학을 좀 등한시한다, 좀 경하게 여깁니다. 그거는 큰 착각이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이 교정학은 말이죠. 형사 정책적인 측면과 행정학적인 측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형법과 형수법에 행정학적인 측면이 플러스된 것이 바로 교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고 형법에 나온 내용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형수법 내용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관계 법령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내용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교정 관련 학회에 또 편집위원도 맡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형사법 또 모든 것을 또 교재도 집필했고 교정학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교재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엇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교재를 통해서 친밀히 공부하신다면은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정학을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교정학의 주소를 좀 알아야 돼요. 교정학이 뭐냐? 피날러지라고 하죠. 피날러지라고 하는데 교정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이 수용자라든가 그죠?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정하고 교화해 가지고 그죠? 교정하고 교화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완전한 사회인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완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그러한 학문이 바로 교정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오히려 형법보다도 더 길 수가 있어요. 이 역사도 길 뿐더러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교정학을 사실 강의하시는 분이 전국에 5명이 안 됩니다. 그죠? 5명이 안 되고 유일하게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자, 여러분 모의고사 1회입니다. 핵심 모의고사 1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탄넨밤 나옵니다. 탄넨밤. 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교정학은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학도 사람을 물어보는데 이 교정학도 사람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탄넨밤 나왔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탄넨밤은 형사사법활동의 예상 밖 결과를 체계화한 공헌을 인정받았다. 맞습니다. 자, 틀린 거,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처벌된 청소년들은 범죄자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타인들은 물론 자기 자신도 자신의 범죄자로 인식하게 된다는 주장을 했다. 맞아요. 자, 4번이 틀렸습니다. crime and the community 해가지고 탄넨밤은 지역사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위를 악의 극화라고 지칭했다. 범죄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역사회가 범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이 간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봤어요. 탄넨밤은. 이 탄넨밤은 누가 문제가 됐냐면 바로 사법기관이 문제됐다 이렇게 봤어요. 사법기관. 알겠죠? 이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소년에 대해서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악의 극화라고 합니다. 악의 극화.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탄넨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죠? 제지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터런스라고 그럽니다. 디터런스. 제지 이론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처벌을 강화하면은 범죄가 어떻습니까?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지금 5번은 다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모두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세요. 자, 이런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강화하면은 범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제지론인데 그러면은 이 제지에는 뭐가 있느냐? 특별 제지는 뭐가 있느냐? 자, 거기 보시면은 엄중성, 처벌의 엄중성 이렇게 되어 있죠. severity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벌의 확실성, certainty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처벌의 신속성 해서 celerity 되어 있죠. 자, 엄중해야 되겠고, 확실해야 되겠고, 신속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대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중요하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입니다. 10페이지에 8번. 별별 좀 치세요. 형집행법 가칭입니다. 형집행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뭐를 합니까? 이 형집행법은 교정교화입니다. 참고로 형집행법은 절차법입니까? 아니면 실체법입니까? 절차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절차법. 그래서 옛날에는 행형법이었는데 종전에는 행형법이었어요. 이 행형법에서 형집행법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형집행법. 이 형집행법 넘어갔는데 이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처벌도 되지만 수용자의 지위를 또 보장했습니다. 처벌도 적법하게 해야 되겠죠. 처우라든가 지위를 상당히 보장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개정이 되고 이 명칭까지 바뀌었습니다. 이 교정학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조문이 계속 바뀝니다. 조문이 1년에도 몇 번씩 바뀐 게 교정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강의를 하신 분들도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매번 바뀝니다. 연초에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도 바뀌고 계속 바뀌죠.
그리고 종합학문이다 보니까 형법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형소법이 바뀌면 다 바뀌고. 그래서 이 교정학을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거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내용도 좋지만, 저도 기본서를 옛날에 다 있었습니다만,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짧잖아요. 공부 구력이 짧기 때문에 빨리 합격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3편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서브노트를 했습니다. 서브노트. 짧은 시간에 빨리 개념 파악을 하시라고. 자, 이런 문제를 많이 넣었다는 걸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특히 이런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물론 많이 있지만 제가 직접 만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를 도모하냐면 건전한 사회를 복귀를 도모하고, 그 다음에 수용자의 처우와 관리,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정시설의 운영도 형집행법에서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교정시설의 운영. 이 교정학은 말이죠.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론도 있고 법도 있고 여러 가지 판례가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마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교재로 공부하면 아마 완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11번 보시면은 그래서 답 1번이었고 다음 중 틀린 건 골라라 했죠. 자, 이렇게 지엽적인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정학은. 자, 답이 4번입니다. 교도소장이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때는 미리 누구한테 승인을 받을까? 이런 문제죠. 그죠? 이런 건 근데 실무에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장이 외국인이 참관하려고 그래. 그럼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될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누굽니까? 지방교정청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겠습니다. 형집행법상 구분 수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고르라 했죠. 구분 수용은 나눠서 수용하는 거죠. 19세와 13세 다 나눠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조문 그대로를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집이 조문과 그 다음에 기출됐던 문제, 판례 모든 걸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강의하는 겁니다. 자, 사용 확정자, 이게 틀렸죠? 교도소 또는 구치소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법무부령을 정합니다. 사용 확정자. 이런 문제는 나오면은 맞추셔야 하는데, 특히 이제 교정학 공부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교정학 공부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정학 시험 끝나고서 다른 걸 또 보시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 시험을 본다든지 해양경찰 시험을 본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어요. 시중에 가보면은 마음에 드는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교재가 여러분들은 마음에 쏙 들 겁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페이지입니다. 16번.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했어요. 자, 이게 어렵죠. 개호의 종류인데, 자, 거기 보시면은, 자, 2번이 틀렸습니다. 개호상 독고 수용은 사람의 생명, 신체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항상 독고 수용하고, 여기까지 좋아요.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금지하는 걸 말한다. 맞아요. 자, 또 한 번도 틀렸습니다. 수사, 재판, 실외운동, 진료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독고 수용한다. 이렇게 됐는데, 자, 필요한 경우는 독고 수용할 수가 없고, 혼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16번 좀 알아두시고, 독고 수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5번도 연계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15번도. 남자와 여자는 분리 수용한다든지, 수용자는 독고 수용이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교정학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이 되겠습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했죠. 답을 2번으로 해주세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거나 3년이 초과 아니죠. 3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금고는 5년이 지난 날입니다.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범죄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죄 횟수를
몇 번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등고는 5년이 지난 경우부터 카운트를 한다는 겁니다. 5년이 지난 경우. 그래서 3년 초과 금고 10년 이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되겠죠. 다음 중 형 집행법상 신입 수용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알려줘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을 냈는데 자, 이걸 모두 자, 요 놈은 다 맞습니다. 모두 맞다가 돼 있어요. 제 문제집에 보면은 가끔가다 모두 맞다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말이죠. 교과서 즉 조문을 여러분들이 숙지한다 생각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기의 기산일과 종료일, 접견서신, 그 밖에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청원에 관한 사항 이런 거죠. 징벌 규율, 그 다음에 일과 이런 것을 알려줘야겠습니다. 신입자한테 오고 그 다음에 다른 교정시설에서부터 온 사람이죠. 그만큼 교정학은 까다롭게 나와요. 말을 꽈내는 것이 아주 습관화된 그 학문이 바로 교정학이에요. 실제로 교정학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대부분 형법이나 형소법 공부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실력을 다 갖췄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한 번 더 꽈내기 때문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자, 16페이지입니다. 핵심 모의고사 2회. 다음 중 교정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죠. 답이 3번입니다. 교정은 수용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므로 교정학의 연구 대상은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에 국한한다. 자, 교정의 연구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즉 형벌 부과 대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안 처분 받을 사람 있잖아요. 보안 처분. 그 다음에 형벌 범죄자죠. 형벌을 부과된 자니까 바로 범죄자입니다. 둘 다 포함한다는 것이 바로 이 뭡니까? 교정학의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정학에서 중요한 게 더 피해자학도 중요합니다. 피해자학은 맨델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문을 잘 보십시오. 맨델존이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서 구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책 말고 이제 책이 이제 2권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텐데 2권 가지고 그 책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교정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리 안 하면은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빵점인 거예요. 자, 보통 교정학으로 시험 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시냐면요. 4,000명 정도 돼요. 4,000명에서 많게는 6,000명도 될 수 있고, 보통 4,50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교정학을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 하다가 교정학 왔기 때문에 이론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2권에서는 제가 핵심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답이 2번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대인 범죄 피해자와 재산 범죄 모두를 구조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게 틀렸죠? 재산 범죄는 제외됐고 대인 범죄 피해자만 포함합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입니다. 누진 계급.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누진 계급 측정인데 이것은 외국의 누진 처우 제도의 예를 한번 알고 있는 걸 물어본 겁니다. 별표 5개 쳐야겠죠. 마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점수제가 있는데 이 점수제는 말이죠. 포인트를 준 겁니다. 포인트. 요거를 다른 말로 이제 기간제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심사를 해가지고 진급 심사를 할 때 점수를 줘가지고 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교도관의 자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사제라고 있죠. probation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probation이죠. 요 밑에 설명한 거, 진급에 지정된 책임 점수를 소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틀렸죠. 고사제가 아니라 바로 이거는 점수제를 뜻합니다. 2번은 점수제를 뜻했어요. 진급에 지정되는 책임 점수를 소각해야 됩니다. 진급하려면은 책임 점수를 소각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probation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점수제가 되겠죠. 고사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엘마이라 레포마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엘마이라제가 있습니다. 엘마이라제는 맞아요. 3번이 답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 누준 계급을 1, 2, 3급으로 구분했고 신입자를 제2급에 편입시켜서 그 다음에 교육 및 행장에 따라서 3점 이하의 점수를 채점하여 54점을 취득하면은 진급시켜준 제도가 엘마이라 제도입니다. 엘마이라 제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제도와 그 다음에 아일랜드 제도가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잉글랜드 제도 같은 경우는 책임 점수제라기보다는 책임 점수 소각제입니다. 책임 점수 소각제.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매일 아닌 매월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잉글랜드제는 매일 계산합니다. 매일. 만약에 매월 계산한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매월은 이건 아일랜드제예요. 자, 잉글랜드하고 말이죠. 아일랜드 차이점이 있는데 아일랜드는 매월 계산합니다. 점수 매월 계산할 때 매월 계산하고 잉글랜드제는 매일 계산합니다. 매일. 요 차이점이 있다. 같은 뭡니까? 영국 계통이지만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가 있죠. 원래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죠. 그쪽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북한과 그다음에 연변 이쪽하고 생각하는 거고 전혀 달라.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이러는데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앙금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지금도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LA 공화국으로. 스코틀랜드도 항상 독립을 하려고 항상 노리고 있고. 자, 이 복잡한 애들이에요. 그쪽도. 자, 책임 점수제라기보다는 책임 점수 소각제라고 봐야 돼요. 잉글랜드제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한 문제를 또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12번 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죠. 자,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인데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국가는 치료 명령을 결정받은 모든 사람에 이렇게 되는데 치료 기간 중 치료 비용을 부담한다? 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성폭력 범죄,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교정 관련 법률도 참 어렵습니다. 알겠죠? 이 짧은 법문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다 줄을 다 그어놨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다 줄 그어놨어요. 그래서 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더 공부가 다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조문이 살살 좀 바꾸는데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바뀌는 조문에 대해서 서비스를 꾸준히 해드릴 테니까 특히 급하게 교정직으로 가야 되겠다.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지금 교정직으로 앞으로 좋은 직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걸 준비하시다가 내가 이쪽 가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승진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뒤에 부분 조문을 많이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점 맞기는 어렵습니다. 행정학이나 마찬가지죠. 누가 뭐 주장했다. 알 게 뭡니까? 알 수가 없어요. 깊이 알기가 어렵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교정학 대학 교재라는 게 한계가 있죠. 얇잖아요. 얇고 내용이 좀 빈약합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결국에는 조문으로 낼 수밖에 없다. 18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교정교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답을 3번으로 해주세요. 교정시설의 장은 의무교육을 받은 고령의 수용자에 대해서 자, 의무교육을 받은 고령의 수용자가 아니라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용자에 대해서 그죠?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무교육을 받은 고령의 수용자가 아니라 의무교육을 못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죽하면은, 교도소, 성인이 가는 것은 교도소지만, 일반 소년이 가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소년원이라고 하잖아요. 소년원.
물론 소년 교도소도 있죠. 이 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예요, 학교.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공부. 나중에 소년원은 이 뭡니까? 석방이 아닙니다. 졸업이라고 그래요, 졸업. 졸업이라고 합니다. 예, 다릅니다. 교도소는 뭡니까? 석방이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이때는 졸업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바톨로스와 밀러의 소년 교정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상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의료 모형이라든가 범죄 통제 모형이라든가 최소한 제한 모형 이런 게 있습니다. restrictive model, 그 다음에 crime control model, medical model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인데요. 적응 모형, 의료 모형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비행소년은 환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환자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될까 이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메디컬 모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저스트먼트 모델은 뭐냐. 자, 여기서는 좀 조심해 주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범죄자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할 수는 없다. 그 결과 현실요법, 그 다음에 환경요법에 따라서 널리 이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범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다. 자, 현실요법, 환경요법 중에서 좌우된다. 이건 맞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틀렸다. 이렇게 보세요. 교정학은 이론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량진에서 공부하신 분들 교정학 보면은 강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그 이유는 뭐냐면 형법, 형소법, 형사정책 이걸 모두 막 토탈하고 있어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행정학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정학 하시려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거 못하면은 쩔쩔매는 겁니다. 자, 거기서 다 흘러내려온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그렇게 보시고 답이 20번에 답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3회가 되겠습니다. 학저와 그 이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별표 5개 치는데 럼브로소 중요하죠. 생례적 범죄에서를 강조했고 페리 이 사람은 범죄 포화의 법칙을 강조했어요. 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고 그죠? 범죄가 넘쳐난다 이렇게 본 것이고 셀링이 있습니다. 셀링은 갈등 이론인데 그중에서 문화 갈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 셀링 또는 셀링이라고도 합니다. 셀링은 1차적 문화 갈등, 2차적 문화 갈등 이렇게 강조했는데 1차적 문화 갈등은 동일한 문화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면에 2차적 문화 갈등은 상이한 문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 이렇게 문화 갈등을 일으키는 거고 동일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신세대 그다음에 뭐 구세대 간의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답이 3번 틀렸습니다. 동일한 것은 바로 1차적, 2차적 갈등으로 본 거예요. 2차적. 그다음에 상이한 것은 1차적. 이렇게 본 사람이 바로 셀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치료감호법상 치료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답을 4번으로 해주세요. 자,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됐을 때 이거 형법을 안 모르면 안 되겠죠. 형의 종류라든가 형법을 다 파악하고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정학을 하려면은 형법, 형소법 완전히 다 이해하고 교정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정학이 되는 겁니다. 교정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형사 절차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정학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치료 과목을 먼저 일단 낫고 봐요. 그 다음에 낫게 한 다음에 이제 교도소 가야겠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이 7번입니다. 외국인 수용자, 최근에는 다국적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얘기죠. 답이 1번인데 교도소장은 외국인 수용자가 줄은 경우도 많죠.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빨리 알려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하죠. 거기 보면은 시민권이 속한 나라의 교정기관에 알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 외국 공관이라든가 영사기관에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공관은 대사관을 말합니다. 대사관. 그 다음에 영사관이죠. 영사관은 이 대사관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그레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사를 신임 접수할 때 미리 거기에 대한 OK 사인이 떨어진 것을 바로 아그레망이라고 하는데 아그레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걸 볼 때는 국제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교정학 하려면 국제법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토탈 여러 가지 학문이 다 들어간 것이 바로 교정학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염두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번이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설명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자, 13번. 형집행법상 징벌위원회, 이거 되게 중요하죠. 징벌위원회에 관련된 것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자, 징벌 대상자는 위원회에 대한 제척을 할 수 있을까요? 기피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위원회 숫자, 위원장을 포함해서 5에서 7인입니다. 이런 것도 자주 출제됩니다. 징벌위원회. 제가 이제 써놓은 그 책에는 이런 위원회 같은 걸 잘 정리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헷갈려요. 이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헷갈립니다. 시험장에 가면 또 헷갈리고 계속 헷갈리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또 진급하시는 분들은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참 우리나라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정 관련 지금 학자들도 많지 않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꺼려 합니다. 이 교정학이.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 조문이 맨날 바뀝니다. 1년에도 몇 번 바뀌고 그러니까. 그리고 토탈 학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답이 3번입니다. 위의 경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그게 아니고 소장 다음 순위자가 된다. 알겠죠? 자, 징벌위원회 위원장은 소장 바로 밑에 부소장 이런 사람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역사적인 문제를 또 물어봐요. 이거는 뭐냐면 이 경찰학과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경찰학과. 자, 조선시대 형벌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답 2번으로 해주세요. 예상 문제 되겠습니다. 충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충군은 뭐냐면 이 군복무를 말이죠. 그죠? 도용의 집행을 군복무로 대체하는 것을 바로 충군이라고 그래요. 자, 2번이 틀렸는데 왕족이나 현직 고위 관리에 대한 일정한 격리는 안치라고 합니다. 안치. 그래서 충군이 아닙니다. 안치다. 자, 거기 도용이나 유용은 증인을 지방원으로 보내는 거다. 귀양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용은 오늘날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징역. 자, 도용을 하려고 하는데 군복무로 바꾼다. 이런 얘기죠. 유기징역에 때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 저 변방에서 군대 생활해.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충군이 되겠죠. 국가에 충직한 군대가 되라. 이런 얘기죠. 자, 돼 있고요. 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자형, 부가형, 신체 어느 부분에 먹물로 글자를 딱 씁니다. 범자 딱 쓴다든지, 그죠? 죽을 사자 딱 써놔요. 이 사람은 죽은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별표 5개 쳐야겠죠. 이 접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보세요. 1번 틀렸죠? 사형 확정제에 대한 변호의 조건은 접촉 차단 설치된 장소에 된다. 안 됩니다.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죠? 접촉 차단 시설 어림도 없는 얘기죠.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정학 핵심 포인트 강좌, 특히 모의고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제가 한 20여 년간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그 다음에 기출됐던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만점까지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정학. 그렇지만은 95점, 90점 이상은 본교재를 통해서 얼마든지 단시간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